네,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많이 와주시고. 오늘 공부는 선문자료 안에 수록되어 있는 완능록 황벽반대선사의 어록이죠. 배우 승산에게 가르치는 말씀이신데, 일승법이에요. 우주의 근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현상에 걸리지 마라. 남하고 비교하지 마라. 모든 것을 이렇게 하나로 봐라. 이게 패러독스라는데, 패러독스는 모순된 거죠. 모순된 거. 모순은 뭐냐면 말 그대로 뭐 창모자, 방패순자, 창을 만드는 사람, 방패 만드는 사람 서로 자기 거 중심이라는 거죠. 창은 찌르기 위해서 만드는 거고, 방패는 막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전부 자기 입장에서 하는 건데, 그게 전부 다 진리다, 둘이 아니다 하는 거. 그래서 모순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는 패러독스라는데, 참 이거를 좀 아셔야 됩니다. 근데 참 중요한 거죠. 옛날에 제가 30살 정도 출가 얼마 안 돼서 저 아는 신도가 운전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차도 고급차인데, 저 이제 뭐 친한 건 아닌데 이제 가끔 이제 공양도 해주고, 그때는 젊을 때고 뭐 한참 공부할 때고 어려울 때니까. 근데 갑자기 전화 왔어. 급히 찾는 거야. 왜 그러냐니까 차를 박았다는 거지, 앞차를. 그래가지고 아이고 물어달라는데 황당해서 전화를 했다는 거지. 그때는 보험도 거의 30년 전이니까 보험도 그때는 뭐 그다지 이렇게 요즘처럼 이렇게 분명하지 않았던 시기잖아요. 그러냐고. 근데 내가 내려가겠다고 이제 법무사 밑에라고 하더래. 그 밥 먹으러 갔겠죠. 갔더니 정말 오래된 차예요. 엑셀 아직도 있지 않아. 여자 운전수인데. 근데 나는 보살차는 포테자, 아주 고급차고, 이 상대 받친 차는 엑셀, 아주 오래된 차. 또 말하자면 이게 색도 변색이 됐고, 막 이렇게 여러 군데 흔적이 많아요. 다친 그런 부분. 근데 뭐 이거 별로 크게 다친 것도 없고, 근데 모르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냐니까 범퍼를 갈아달라는 거죠. 범퍼 얼마냐니까 뭐 10 얼마나 하는 거지. 그래서 그냥 뭐 좀 위로면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위로비. 위자료니까. 정신적인 충격 받으면 안 되겠냐니까. 스님이 얘기라는 것이. 나 우리 아는 신도인데, 이런 경우는 너무 황당합니다. 차가 전체가 오래됐는데, 범퍼 하나 새 거 달랑 갈면 더 이상하게 보일 것 같다고 그랬죠. 그런 거 하지 말고 가라라지. 그래서 참 웃기는 여자네요, 당신. 도둑 심보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되겠냐고. 그때는 보험도 그 이상한 거 잘 적용이 안 돼, 그런 때였어요. 근데 그때 그랬어요, 이렇게. 이치를 따졌지, 내가. 조곤조곤 따졌지. 그랬더니 2만 원 주고 가라. 속으로 진짜 그럴 것이지 하고 왔어요. 근데 요즘엔 제가 이치 따지면 왜 스님이 그 이치를 따지냐 그러지. 분별이 없어야 될 수 있는데 왜 따지냐 그러지. 나이 먹었다 그러죠. 우리 여기 안에 에어컨 달 때도 그랬지. 다 따로따로 하라는 거야. 이 양반아,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얼마 전이야? 60년 전인가? 에어컨을 갖다가 장착을 부탁을 하면 전체를 다 해주고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코드선을 갖다가 자기들은 그걸 알아서 하라는 거야. 이 양반이 싸가지 없이 내려버렸어. 그러니까 승질 난 거야, 지도. 그런데 황당한 거지. 스님이 막 하니까. 이 양반아, 아무리 생각해도 이치 안 된다. 이치 이해 안 된다. 내가 전화해가지고 내가 얘기할 거라 했더니. 그때 양교사도 없었지. 제가 없고 양교사 있었나? 네, 저하고 여전냐고 있었어요. 그래. 그래. 여신아, 남준아. 남준아. 남준아 했으면 딱 똑똑하게 따질 텐데 아무 소리 못하고 있는 거야. 내가 딱 따졌죠. 그 남자가 즐거워해가지고
하는 거였어. 얼마면 하겠냐고 부속비 얼마 든다 하대. 내가 줄 테니까 하라 했더니 2만 원 든다. 5만 원 탁 주고 빼야서 그랬어. 저렇게 해놓은 거야. 우리 여기 또 세상 사람들이 웃겨요. 세상 사람들이 이치라는 게 있어요. 이치. 근데 그걸 그냥 두고 본다고 하면 스님이 얼마나 웃기겠어요. 일반 세상 사람들이 스님은 그냥 가만히 받아주고 병시성이 있어야 스님이라는 거야. 내가 그랬지. 아니 아저씨가 스님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는가 본데 그게 스님이 아니요. 스님이 이치에 분명하고 다만 욕심을 내려놓을 뿐이지. 근데 이거는 아니지 않냐고.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 네, 사람들은 그래요. 공부를 할 때 자기가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야 돼. 가장 기본적인 5개를 보면 살상하지 말라 그래. 살상하지 마세요. 어떻게 살상 안 하고 삽니까? 그러죠. 그럼 잘 보세요. 사람을 죽이면 안 됩니다. 아, 죽일 수도 있죠. 그럽니다. 그래요. 상대가 당신 죽이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마세요. 합니다. 아, 할 수 있죠. 상대가 나한테 도둑질하면 좋겠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할 수 있죠. 상대가 나한테 거짓말하면 좋겠어요. 피해자 입장에서 보는 게 불교예요. 내가 이런 걸 당할 걸 대비해서 남에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잖아요. 남에게 잘해주려 하기 전에 남이 싫어하는 걸 하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신도한테도 내가 싫어하는 거 하지 마세요. 나는 나에게 어떻게 한 거는 내가 다 참아. 오직하면 거기 그 남조선이 따라갔지만 남조선 따라가면 편해요. 어디가 다 알아서 해주니까 너무 편해요. 부산대 병원 가서 다 알아서 해주지. 뭐 이상한 거 생기면 다 해주지. 어제 그러더라며 간호사가 스님은 말이 없다고. 아프든 말든 아무 소리 안 한다는 거죠. 남조선에 쑥 얘기하면 다 알아서 해주니까요. 어디가 치과가 뒤집어졌어요. 자기들 잘못하고 사람들이 잘못한 거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가만히 괜찮은 일을 갖다가 두들겨 펴가지고 일 흔들어 이렇게 한 대놓고 아우 되게 흔들흔들 하니까 남조선 그거 얘기해야 된다고. 아 글쎄 말이 알아서 하겠지 했더니 얘기했더니 난리가 난 거 알고 있었던 거예요. 쟤네들은 모른 척하고 있는 거지. 난 이해를 해요. 전문가는 자기가 실수하면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인정하면 자기의 실력에 문제가 되니까. 이 밑에 하는 사람하고 나하고도 문제가 있던 게 지금 그거예요. 실수를 했건 나. 그러니까 계속 그래요. 그리고 남조선이 양이잖아. 이건 밑에 한이거든. 요즘은 뭐 그다지 뭐 동동하지만 옛날에는 양이하고 한이가 상당히 갭이 있었어요. 수준 차이가 났었거든. 뭔가 모르는 이런 열등감 같은 게 있더라고요. 하여튼 뭐 중요한 거는 상대 입장이 돼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얘기를 할 때는 서로 이치만 얘기해야 되는 거죠. 자기 입장만 너무 주장하는 건 안 돼요. 자기 입장에 있어서 얘기를 하더라도 자기가 상대하고 대화를 할 때 잘못이다 하면은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근데 못 받아들여. 제가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그 철학에 얘기했죠. 피타고라스가 아니라 플라토고라스라는 철학자가 있거든요.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고. 근데 만물의 척도인데 인간은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잣대가 달라요. 잣대가. 그러니까 어느 게 진리인지 모르단 말이에요. 내 입장에서는 내가 맞는데 상대 입장은 상대가 맞거든. 근데 그때 보면은 서로의 입장에서 서로의 위치에 있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거든요. 해야 할 일을 넘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포교를 하고 가만히 들어주고 가만히 잡동사의 오합지졸입니다. 신도들 시끌시끌해요. 그때는 신도 엄청 많았어요. 근데 시끌시끌하고 신도만 많았지 양쪽으로 많았는데 질적으로는 아무도 없어. 하나도 공부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오래 갈 것 같아요? 맞춰줄 때는 오래 갑니다. 근데 맞춰주지 않고 딱 뭔가 지적하면 그때부터 다시는 안 와. 딱 지적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뒤에서 내용 발휘하고
난리 난 거야. 그래, 이게 현실이구나. 내가 강사로 강의할 때는 정말 유명한 강사라고 유명했는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포교에서 나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강의할 때 좋은 말만 일방적으로. 근데 포교 현장에서는 양방제이거든요. 그죠? 그리고 상담을 해도 일방적으로 들어주는 것밖에 안 돼. 그리고 얘기를 해. 근데 이제는 내가 횟수를 거듭할수록 들어주는 것만 안 해요. 탁 찔러요. 그 찌르는 게 맞는 얘기인데 상대가 들으면 기분 나빠. 어떤 보살은 처음에 와가지고 시도 때도 없어가지고 2시간 이상씩 막 아침부터 막 시도 때도 없어요. 상담을 해. 다 들어줘요. 다 들어줍니다. 다 들어줘. 그러면 아이고 상혜씨 훌륭하십니다. 그래. 어느 날 내가 그랬습니다. 보살님은 승질이 되게 셉니다. 바꾸세요. 그랬거든. 걸려가지고 한동안 안 오더라고요. 걸린 거죠. 아프니까. 여러 번 했어요. 이러저러 사람한테. 그 사람 되게 걸려요. 근데 그 뒤에 와가지고는 솔직히 얘기하대요. 지금 걸렸는데 알고 보니까 스님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보살님은 또 공부가 됐는지 자기를 바꿔서 식구를 바꿨어요. 근데 증명이 됐어. 그다음부터 안 오더라고요. 서운하죠, 솔직히. 근데 서운하다고 생각하는 건 내 입장이에요. 그 사람은 병이 치료됐으니까 안 와도 되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오늘 아침도 치과가 있기 때문에 황당해가지고 이빨 하나 없어졌어요. 야, 이거 어디 갔냐 했더니 나는 목구멍이 넘어가면 걸릴 거 아니에요. 아무런 그게 인식이 없었거든. 야, 아침부터 그냥 2시간 걸린 거야. 야, 이거 어디 갔지? 이빨이 어디 갔나? 이거 어디 갔나? 깜짝 놀란 거야, 이제. 그래서 양조도 와가지고 물어봤더니 이게 조금 더 했는데, 그래도 이제 기도할 때 보니까 한 5분은 걸리더라고요. 그랬죠. 야, 한심하다, 나도. 나에게 문제가 생기니까 걸리구나. 오직 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이가 왜 없어졌을까? 누구 잘못일까? 의사 잘못일까? 내 잘못일까? 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 잘못도 안 돼. 다 잘못이에요. 나도 보세요. 그렇게 어떤 문제가 생긴 것도 나도 모르는 원인이 있고 그쪽도 그렇게 하게 하는 원인이 있고 이거 원인은 없어요. 전부 다 원인인 거예요. 그게 인연인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뭐야. 잘 됐대. 무화가 됐대. 그래, 옛날에 일본에 배울 때 무화가 되라. 어떤 문제가 생기면 무화가 되라. 날 없애라. 비워라. 생각하지 마라. 아프지만 아픈 거 생각하지 마라. 아픈 인연에 맞았다고 생각하라. 그리고 다른 일에 대해서 열중해라. 그러니까 기도에 열중하게 되더라고. 오늘의 깨달음이에요. 혹시 문제거리가 생길 때, 또 자기 마음에 어떤 걸림이 있을 때, 자기 마음이 아플 때, 이런 것들 아파요. 근데 아프다고 해가지고 거기 집착해버리면 다른 일을 못합니다. 다른 일에 집중할 수 없어요. 그럴 때는 이걸 아프다 하는 건 잊어버리려 하지 말고 다른 일에 집중하면 됩니다. 오늘 기도할 때 관세음보살, 오늘 관세음보살 하는 거예요. 처음에 안 되더라고요. 왜? 평소는 안 그랬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니까 문제가 더 크니까 이를 끌려가는 거예요. 끌고 오자. 여기 집중하자. 근데 여기 집중이 안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궁시렁궁시렁 하는 거예요. 이 궁시렁궁시렁에서 낫거든요. 왜? 자기가 위에 서야 되거든. 그래서 많이 합리화되니까 괜찮거든. 그 뒤에서 욕하는 거예요. 욕이 아니야. 맞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렇지만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런 게 적어져요. 그리고 공부하는 도반을 만들어야 돼요. 거기서 모든 이치를 동원해서 그 현상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남조선이 나한테 와가지고 전화했던 얘기하더라고요. 나한테 하는 말이 모든 게 인연이죠, 스님. 거기도 잘못했고, 그 전에도 잘못했고, 전부 생들고 전부 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그 인연 모든 것들이 부정된 것들이 다 원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어이구, 제대로 공부했네요. 마음 편해지는 것도.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쪽에도 인텔이고 저도 공부한 사람이 얘기하면 됩니다. 근데 의사 중에도 이상한 아주 악질인 의사가 있더라고요. 고집부린 의사들은. 그 사람들은 싸워야 됩니다. 그렇지만 나는 안 싸우죠. 내가 손해보고 말지. 나 같은 경우는. 왜? 이것도 인연이다. 싸워서 이겼는들 내가. 이기고 나서 또 허무한 거거든요. 부끄럽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이게 맞는가 틀린가. 내 이치가 맞기도 하지만 이렇게 현상이 나와서까지 내가 꼴불견한 모습을 통해서까지 이렇게 이겨서 뭐 하겠는가. 이겨봐도 허무한 거예요. 한번 잘 정리해 보세요.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어떤 사건이 생길 때는 감정을 동원하지 않는 선에서 이론을 얘기하는 건 맞아요. 근데 감정이 나왔을 때는 그때부터는 자기라는 것이 없어집니다. 자기 이성이 없어지고 감정이 나와가지고 꼴불견한 눈, 모습, 입, 행동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자기 안 하던 그런 이렇게 액션이라든가 말이라든가 커지잖아요. 그러면 제3자가 볼 때는 보기 싫거든. 그죠? 그러니까 자기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 입장. 결국 문제라는 거는 인연에 의해서 생기고. 너무 황당하더라고. 근데 오늘의 깨달음이 또 열리더라고. 야, 내가 공부 못했구나. 그래도 공부를 해서 금방 깨닫구나. 금방 내가 마음을 내려놓았구나. 그리고 나 혼자 공부해서는 안 되구나. 책이 있어야 되고 도반이 있어야 되고. 책은 죽어있는 거잖아. 죽어있어요. 온도가 없어요. 근데 도반은 온도가 있어요. 나한테 따뜻하게 얘기해주잖아. 내 입장에 대해서. 그리고 상대 입장에 대해서 얘기해줘. 그리고 어떤 현상에 대해서 문제의 원인들을 다 분석하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문제 해결이 갖다가 원만히 해결이 된다는 거. 한번 잘 정리해 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이제 135쪽에 위에서 둘, 넷, 여섯, 여덟, 아홉째 줄, 10번째 줄이죠. 이거는 모든 것이 없다고 하는 전제에서, 모든 것이 근본이라는 전제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음이 이미 다르지 않으므로 법 또한 다르지 않으면. 마음이 어느 거와 다르지 않겠어요. 부처, 우리가 개념을 정의하는 부처하고 다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마음하고 다르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부처하고 다르지 않고 부처의 마음이죠. 근데 이것을 공이라 합니다. 불성이라 합니다. 마음이 이미 하염, 끝이 없으니까 법 또한 하염없다. 이것도 하염없다 하는데 또 함이 없다. 조작이 없다.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없다 하니까 내 마음도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모든 법이 다 마음으로 말미암아 변한 것이다. 그러므로 나만 비었으므로 모든 법 비었다. 결국 제일 중요한 게 내 마음이 승질나는 마음이 일어났어요. 승질내는 마음이 일어나는 마음의 근원지가 어딥니까? 마음이 없는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비어있기 때문에 승질내는 마음이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 마음이 승질내는 마음이 있다고 딱 전제가 된다면 승질내는 마음만 나와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좋은 마음이 있다고 전제된다면 좋은 마음만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 마음은 비어있기 때문에 안다고 하는, 그래서 하택심의 스님은 그랬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알지자다. 아는 것이 마음의 작용이다. 마음의 본체다. 알기 때문에 화가 날 때는 화가 나는 것을 화낼 줄 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 비었으므로 모든 것 비었으며 천만 가지 중결도 모두 다 이와 같다. 결국은 모든 우리 인간의 마음은 다 똑같이 마음이 비어있다는 겁니다. 비어있는 마음이 있어요. 비어있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연에 따라서 승질 나는 사람이 있으면 승질 나는 마음이 나오고, 웃는 마음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웃는 마음이 내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근데 마음이 없는데 없는 게 아니라 마음에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공이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공. 제로라는 마음이. 근데 그 안에 제로라는데 거기에 모든 마음이 들어있는데 작용을 하지 않는 마음. 대기 상태에 있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게 공이라는 겁니다. 있는데 없는 마음이에요. 온누리의 허공기와 같은 한 마음의 본체님. 마음이 본래 다르지 않고 법 또한 다르지 않고.
마음이 다르지 않으니까 법이라는 건 객관세계의 어떤 사물이죠. 그러니까 결국 일체유심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더러우면 객관세계가 더럽고 내 마음이 깨끗하면 객관세계가 더러운 거예요. 자기가 똥도 우리 애인 똥이면 안 더러워요. 그죠? 침도 그래요. 침도 자기 애인 침이면 안 더럽습니다. 이게 분별입니다. 세상의 분별은 나쁜 건데 불교의 분별은 좋은 분별이에요. 분별 없음의 분별, 무분별의 분별. 다만 그대의 견해가 같지 않으므로 차별이 있게 되는 거다. 다 멋있죠? 이 마음 때문에 저 사람 위에 보이고 이뻐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간다면 상대가 이 세상의 입장에서 미운 짓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합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수준이 얕으니까 한 단계 더 올라가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좀 고치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미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항상 모든 걸 다 받아들이죠. 네, 나는 공부하는 입장에서 지도자 입장에서 진실한 마음을 가진 입장에서 이렇게 하고 싶거든요. 그 다음에 마치 모든 하는 사람들이 다 법의 그릇으로 음식을 받아먹지만 각자의 복대에 따라 밥의 빛깔이 다른 것 같다. 너무나 멋있는 말이죠. 어제 임자를 공부할 때 제가 프린트 하나 드렸죠. 파르메네티스의 제자예요. 역시 똑같이 사상을 이어받았습니다. 아킬레스는 거북이를 초월할 수 없습니다. 아킬레스 건이라고 있죠. 아킬레스 건이 없으면 걷지를 못해요. 가장 중요한 그 건이라 합니다. 근데 아킬레스는 그리스 영웅이죠. 장군이죠. 근데 거북이하고 장군하고 상대가 되겠습니까? 제트기하고 거북이가 상대가 되겠어요. 예를 들면 토끼하고 거북이 상대가 되겠습니까? 이게 패러독스를 설명하는데 나와 있다는 거 철학적으로. 그 다음에 날아가고 있는 화살은 멈추고 있다. 초기 그리스 철학자 열전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자, 파르메니데스의 제자인 제논은 스승의 설을 옹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궤변을 사용했습니다. 궤변은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 것을 궤변이라 합니다. 필론이죠. 그런 변화한 착각이고 아무것도 움직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했어요. 그 뒤에 이제 설명이 됩니다. 제논의 세 가지 설이 있습니다. 제논의 패러독스. 근대에는 이제 그 러셀이라고 하는 그 학자가 패러독스에서 얘기했죠. 그리고 위망이 올 때 배웠죠. 개형 이론도 배웠죠. 타이프 이론. 제논은 우리들의 세계에 볼 수 있는 생성 운동은 전부 생각이라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착각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생각. 그러니까 생각을 조금 벗어놓고 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봐라. 근데 세 가지예요. 많다는 것에 대해서, 또 장소에 대해서, 또 운동에 대해서, 또 존재를 다 부정한 겁니다. 패러독스입니다. 먼저 첫 번째, 다 많다는 것의 부정인데 만약 많은 것이 존재한다면 그 수는 유한이라는 거죠. 그는 존재하는 수만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근데 만약 한편 이 많은 것이 존재한다면 존재하는 것 사이에는 다른 것이 들어갈 거니까 결국 뭐예요? 많다는 거는 결국 무한이니까 어떻게 돼요? 패러독스죠? 다수의 것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 유한과 동시에 무한이라고 하는 모순을 일으킨 것이 돼버리죠. 유한과 무한의 대립, 모순이죠. 따라서 많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많다는 것은 유한이죠. 근데 유한이 계속 전개되는 게 무한이죠. 패러독스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됩니다. 여자가 남자 어떻게 이해가 돼? 좋은 게 나쁜 거 이해돼? 안 되죠. 다음으로 장소의 부정입니다. 제논은 장소 같은 건 없다는 말입니다. 자신은 어느 장소 안이 아니면 안 된다. 그러면 그 장소 안도 또 장소 안에 있고 그리고 이 장소도 또 다른 장소 안에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히 반복되죠. 때문에 모순이라는 거죠. 그죠? 근데 우주는 끝이 없죠. 우리 우주 안에 있다 했죠. 우주가 끝이 없는데 그것도 모순인 거예요. 그래서 지구 집주를 하잖아요. 큰 집, 큰 집이라고. 천장문에서.
세 번째 마지막은 운동의 부정입니다. 어느 코스를 달려가지고 이 골 라인에 도달하기까지의 사람은 먼저 코스의 절반의 거리를 달려야 되죠. 그죠? 이 절반의 거리를 달리기는 다시 그 절반을 달려야 되죠. 또 절반이죠. 무한히 반복되죠. 때문에 골에 도달하기에는 무한의 점을 통과하지 안 됩니다. 때문에 결코 골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아킬레스는 거북이를 쫓아갈 수 없다는 논법이 나오는데 이 패러독스로서 아킬레스 거북이 유명합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반야경에서 얘기하죠. 있다 없다, 좋다 싫다, 이쁘다 밉다, 더럽다 깨끗하다. 아킬레스가 거북이 추월하기는 먼저 거북이가 출발한 지점까지 가야 됩니다. 근데 그때는 거북이는 좀 더 나가고 있죠. 때문에 아킬레스는 거북이 조금 나간 지점까지 가야 되죠. 근데 그 지점을 더 되면 또 거북이 또 나갑니다.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아킬레스가 거북이를 못 이기겠어요. 이런 개념을 잘 이해하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모순의 이해입니다. 이해 안 돼. 그걸 이해해야 돼. 모순이야. 그래서 이해한다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이해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상대의 이해 입장에 서야 됩니다. 또 날아가고 있는 화살은 정지하고 있다는 것도 있죠. 그거 보시면 돼요. 그때 그 순간 되면 그 정지하고 있거든. 네, 점점점점 해가지고 이 선으로 연결되거든요. 그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요즘엔 과학이 발전해가지고 화살을 쏴서 정지되는 화살의 부분을 갖다가 딱 클로즈업 하지 않습니까? 많이 있죠? 그러니까 요즘에 시대가 발전해서 이런 논리에 대해서 상당히 말로 다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말로는 표현해도 자기가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 말은 죽은 말인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불리문자고 말로는 다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말로는 다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상대가 그 말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니까 말로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해도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상대에게 있습니다. 상대가 믿지 못하면 내가 상대를 믿게 해줘야지만이 믿을 수가 있어요. 그죠? 상대를 믿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상대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거든. 상대가 믿음을 내게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무한한 노력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맞춰주라는 얘기입니다. 맞춰주라는 얘기죠. 만야신경에 보면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이 있죠. 네? 불생불멸이에요. 이 세상은 생기고 없어집니다. 태어나고 죽어요. 근데 그게 태어나지 않고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상적으로는, 나타나 현상적으로는 태어나고 죽지만 본질적으로는 태어나고 죽는 건 없다는 거예요. 변할 뿐이라는 거죠. 근본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이 있는 거로 변할 뿐이에요. 다시 없는 거더라고요. 무한히 반복할 뿐이에요. 근데 그것이 있는데 현상적으로는, 근본적으로는 없다는 거죠. 현상적으로 있고. 그러니까 있고 없고의 패러독스의 그 모순을 아셔야 됩니다. 때문에 불교에서는 거울의 비유를 잘해요. 거울에는 사물이 없습니다. 그죠? 거울 보세요. 사물이 있나? 근데 거울의 앞에 사물이 비춰졌을 때, 여자, 남자, 랑스, 또 뭐예요? 그렇지만 거울은 냄새를 못 맡아요. 의식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의식이기 때문에 냄새를 맡아요. 냄새를 맡아도 그 불생불멸의 입장에서 설명을 하면 냄새에 구애가 되지 않는 거예요. 똥냄새는 더럽습니다. 일반적으로 알기에. 그죠? 더럽죠? 근데 똥냄새가 더럽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인지 어떨 때인지 아세요? 똥이 필요할 때. 똥은 반드시 배설해야지만이 건강한다. 똥이 안 나오면 죽습니다.
옛날에는 의학이 발전을 해서 똥이 안 나서 죽었어요. 똥 빼라로 애를 내죠. 근데 일주일 변비해보세요. 3일만 변비해봐. 배가 꽉 차가지고 죽겠죠. 그때 이제 딱 갑자기 대변이 나왔습니다. 그때 나온 대변은 똥냄새 안 나와. 깊은 똥이에요. 전부 뭐예요? 자기 입장이죠. 결국 아까 파르메니디스가 얘기한 모든 것은 결국은 생기고 모든 것은 자기 생각에 나오면 착각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상대가 미워 보이면 내가 미운 마음으로 보니까 미워 보이는 거예요. 왜 미워 보이겠어요? 나를 무시하고 나의 단점을 꼬집어주고 그러니까 미운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거꾸로 패러독스로 보면 이쁜 사람이야. 야, 얼마나 나를 소중하게 생각했으면 내가 제일 싫어하는 그걸 갖다가 얘기해 줬을까. 분명히 저거 얘기하면 내가 싫어하는 건 알 텐데도 왜 얘기해 줄까. 이거는 천만금 주고도 얻을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귀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성인이라 하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보세요. 상대가 죽어도 괜찮고 상대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면 아무 말 안 해줍니다. 아, 이뻐, 괜찮아. 그래 하면 돼. 다 좋아. 뭐가 좋아? 자기 자식이고 자기 애인을 그렇게 하겠어? 무책임한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자식이라면 또 그러면 안 된다 하지. 괜찮아. 그래 살아. 하겠어요? 심리를 배워야 됩니다. 불교 공부는 초심리학이에요. 심리학 중에서도. 근데 다 여러분이 인정하기 때문에 화가 나고 인정하기 때문에 웃는 거예요. 그런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왜 자기를 성장시키지 안 하고 죽으려고 그래요? 나는 끝까지 우리 어머니를 성장시키라고 애를 썼어요. 원하는 건 다 해주고 그리고 내가 다 얘기하고 그 때문에 우리 어머니하고 저하고 모순돼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 치매 걸리기 전까지는. 날 미워했지. 그래서 어머니 다음 세상을 위해서는 받고 엄마 안 좋은 점이니까 안 받고 못 받고 평생 갖고 가기 때문에. 근데 나는 내 마음이 아프시면 했어요. 계속. 나중에는 얘기하시더라고. 나쁠 게 없다고. 제일 좋아하는 누구를 얘기해도 꼭 그 미운 짓만 한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렇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다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부모가 똑똑하고 지혜로웠으면 조금 더 그걸 갖다가 조절했을 텐데 우리 어머니 약간 지혜롭지 못하니까 그걸 쓰지 못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 어머니 덕분에 나는 출가해서 이런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하고 이장된 겁니다. 감사하지. 제가 머리가 정말 좋은데 공부를 노는 것 때문에 안 했어요. 중간중간에. 하더라도 머리 너무 좋아서 기본은 됐는데 보통은 됐는데 공부를 열심히 해줬으면 그리고 부모가 공부하게 해줬으면 한 우병 이상 될 텐데 안 좋게는 안 했겠지만 그러잖아요. 우리 식구들이 상현 선생님이 제일 머리가 좋다 하잖아요. 근데 나쁜 데는 안 쓰거든요. 좋은 데만 쓰려 하지. 내 동생은 나쁜 데만 쓰고 양귀버섯 웃네. 형제가 똑같아. 내 동생은 나쁜 데만 쓰고 난 좋은 데만 쓰려 하고 걔는 남은 또 빼먹는 데만 머리 쓰고 나는 또 남에게 주는 것만 머리 쓰고 바보처럼 살려고 하고 나는 걔는 멋쟁이처럼 살려고 하고 똑같은 형제인데 똑같이 엄마 백수에서 나왔는데 웃죠. 결국은 똑같은 피인데 인연 따라 달라져요. 오늘의 이 농법 잘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거는 형상적으로 물질적에 대해서 구애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애 30 이상 80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역시 황벽 스님이에요. 이거는 형상에 속하고 물질에 속하니까 그걸 초월해라. 결국은 황벽 스님의 말씀은
뭐 퍼펙트한 거예요. 열의 30 이상 80 정도는 현상적이거든요. 외향적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평발이고 귀가 크고 혀가 길고 또 눈이 반환이고 그런 거 있죠. 육개가 있고. 근데 이거는 형상적인 것을 통해서 무형상, 형상이 없는 정신세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황벽 단지선사는 형상과 물질에 구애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모든 것에 걸리지 마라. 남이 나한테 잘해준다고 혹하지 말고, 남이 나한테 못해준다고 혹하지 말라. 맞다. 아시겠죠? 공부. 그러니까 나는 그래요. 여러분한테 무리한 부탁은 안 드립니다. 저는 그래요. 요즘에 자기 PR 시대예요. 한 번만 하고 두 번 하지 마세요. 난 항상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한 번 승진하고 두 번 승진을 하세요. 한 번 울고 두 번 울지 마시고, 한 번 진짜 불평하고 두 번 하지 마세요. 그래서 불교의 말로는 제 이념을 잊지 말라 합니다. 내가 한 번 승진을 했죠. 그러면 또 승진을 합니다. 승진할 걸 만들어 일부러 자기가 생각을 해서 한 번 승진을 해가지고 분이 안 풀리니까 뭐예요? 집어던지는 거예요. 또 어떤 구실만 또 승진을 해요. 그게 제 이념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계속 이어서 하지 마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자기가 혼자 깨달으면 되는데, 혼자 깨달지 못할 때는 상대하고 관계할 때 상대가 나한테 탁 찔러버릴 때, 한 대 딱 때릴 때, 이렇게 이가 빠졌을 때, 나의 깨달음이 나에게 저촉되는, 나의 생각에 거스르는 생각을 하고 표정을 하고 행동을 할 때, 그때 한번 탁 하다가 아니지, 저 모습이 내 모습이야. 이게 바로 수행의 요체입니다. 이게 한순간은 안 돼요. 두 순간에 하면 됩니다. 두 순간. 참 멋있죠. 그래서 초기 불교에도 제2의 화살을 맞지 말라고 했잖아요. 내가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쑥 나왔어요. 쑥 나왔죠.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가 더불어 갈 때 가스가 쿵쿵 나오잖아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이 쿵쿵 나오잖아요. 엘리베이터 하나 있는데 방구 끼고 싶어서 방구 꼈겠습니까? 쿵 나오잖아요. 근데 두 번째는 뭐예요? 한번 나왔기 때문에 조심하잖아. 근데 그 다음 순간 냄새나 하면 뭐예요? 그때는 조심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왔는데 상대가 뭐 표정이 이상하든 말이 이상하게 나오면 그때는 내 업이 나왔구나. 돌려버리는 겁니다. 이게 돌리는 게 바로 부처님의 눈에서 나오는 반환이고, 또 회광반조고, 방문공부, 전부 자신에게 돌리는 거예요. 남에게 화살을 돌리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화살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요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제2 화살을 맞잖아요. 내가 뭐라 했는데 제가 저러는 거야? 또 뭐라 했어? 그러잖아. 뭐라고요? 난 좋게 얘기했는데 뭐라고요? 또 제2 화살 쏩니다. 아이고 봐봐라. 난 좋은 얘기 해줬는데 네 뭐라 했어? 탁 쏴요. 더 센 강도의 화살을 쏩니다. 계속 주고받아요.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됐어. 아니 뭡니까? 네가 뭔데 하고 승질을 내고, 심지어는 몸싸움 하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확대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증폭시키지 않는 게 바로 수행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알아차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쌀띠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알아차리라고 그러죠. 근데 그게 언제 알아차릴까? 그러면 그 사람의 입장, 그 사람의 공부 정도에 따라서 빨리 알아차리는 게 있고 늦게 알아차리는 거. 이거는 공부의 횟수하고 관계없습니다. 제가 오늘 그 진도를 많이 나가지 못한 거는, 이런 진도보다는 여러분들의 개념 정리, 이런 논법은 결국은 이해하시겠죠? 결국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변해요. 눈에 보입니다. 이제 거기서 벗어나면 안 돼요. 눈에 보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귀에 들리는 걸 가지고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 견해만 옳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 견해도 인정해 주라는 거지. 근데 항상 자기 입장에서 자기 식으로만, 자기
뭐죠? 자기 류의 것을, 자기 어떤 패턴의 것을 휘두르려 하잖아요. 그럼 공부 안 되는 거예요. 그때그때 맞는 조화가 있거든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얘기 들었나 한번? 그 중국의 키가 그 누구더라? 그 황덕 단재 선생인가 누군가 구척 장신이라 했어요. 구척이면 얼마야? 8척, 7척, 뭐냐? 8척 장신인가요? 그죠? 그럼 38에 24. 2m 되는 장신이 있었어요. 이제 농구선수처럼. 6척 장신이라 그랬지? 38, 180cm. 7척, 8척 정도 되는가 보죠. 이 도적 두목인데, 어느 날 스님이 그 보따리 메고 가는데 그 안에 돈이 든 걸 아는 거야. 근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있겠어요. 그러니까 신도의 시주물을 받아가겠죠. 요즘은 뭐 카드가 없고 송금이 없으니까 엽전만 있겠죠. 따라가서 훔쳐가자 따라간 거예요. 그 주막에 들러서 유숙을 하더라는 거지. 근데 옆방에 유숙 같이 했죠. 틈을 타가지고 그 보찜을 훔쳐가려고. 근데 문구장 들어가 보니까 스님이 참선하고 있는 거 좌선. 아이고 앉아하고 있네. 좀 기다렸다가 또 보니까 이제는 스님이 없어지고 잣나무가 있는 거예요. 웬 잣나무야 신통하네. 이거 참 기스님이 도술을 부리나.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해가지고 또 봤더니 또 잣나무가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또 봤더니 그다음 날이 샜어요. 피곤해서 잠이 들었는데 딱 일어나서 보니까 스님이 자산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 스님 보통 스님이 아니다. 저 스님이 도술을 부리는구나. 해가지고 스님한테 가서 자초정 얘기했어요. 난 도적 두목인데 스님이 이런 신통용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부디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도둑질 할 때 스님의 신통용을 쓰면은 딱 걸릴 때 딱 잣나무를 변신해 있으면 나를 못 볼 거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스님 웃으시면서 그래요. 가르쳐 드릴게요. 하고. 네, 데려가서 자기 제자로 삼았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이 도둑이 깨달은 거예요. 공부하다 보니까. 그래서 자기 죽을 때 6척 장신의 자기를 보지 말고 내 6척 장신 안에 또 하나 있는 나를 봐라. 또 하나 있는 나를 봐라. 계속 그걸 3번이나 반복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이 나를 보지 말고 내 마음속에 있는 오늘 이 얘기하고 있는 무형의 물질의 나를 봐라. 걸리지 말고 살아라. 걸리지 말라는 거는 네 입장, 네 중심, 네 욕심을 좀 내려놓고 살아라. 너만이 있는 세계가 아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표현 방식만 달랐지 전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그 아는 것이 마음이랬죠. 그것이 자기가 어느 정도 마음 알고 있는 걸 쓰냐 모르냐. 예?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런 저축된 거를 얼마만큼 꺼내 쓰느냐 또 얼마만큼 그걸 잘 쓰느냐 못 쓰느냐 차이 있는 거지 마음에 저장된 마음의 어떤 그런 저축은 똑같다는 겁니다. 부처님이나 중생이나. 오늘의 요지예요. 이런 논법 잘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주 고맙고 질문 있습니까?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게. 근데 결국은 이거를 배우면 우리가 관계할 때, 작용을 할 때 잘 하게 돼 있어요. 네, 저절로 마음이 비워졌는데 저절로 하게 돼 있죠. 인연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되는데. 근데 그 뒤까지 모르는 거는 결국 이론으로만 배웠던 거예요. 이론으로 배우니까 공부할 때 따로, 관계할 때 따로가 되는 거예요. 탁 사무치면은 그냥 저절로 나와. 반사해놓은 거예요. 내 탓이 아니죠? 저한테 감사해야 돼요. 진짜. 저도 여러분한테 감사해요. 왜? 강의하게 해주셔서. 강의하기 위해서 공부한 거죠. 얼마나 많은 준비했겠어요. 근데 이가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참 멍청해. 난 기가 막혔다는 거 오늘 진짜 황당했어요, 사실은. 갑자기 없어진 거라. 아이고. 내가 이
알았을텐데 야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리고 나는 삼매라고 봅니다. 열중이죠. 그죠? 책 보는데 열중했고 밥 먹는데 열중했고 오직 공부에 열중하고 있으니까 몰랐던 거야. 그리고 이제 다른 데로 걸렸는데 느꼈었는데 오늘은 희한하게 안 걸렸거든. 느낌이 없었거든. 알았으면 내가 알았지. 내가 그 상황 때였어요. 나중에 남조사 그럴 때 대면 놀 때 거기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우리 저녁에 똥 참았다가 다 가시고 하는데 그냥 바닥에다 싸가지고 한번 살펴보고 네, 그게 있어요. 오늘 그 걸리지 않는 거 불생불멸 패러독스에서 대설명했죠. 우리 그 MT나 이제 야외에나 가면 같이 이제 1박 하잖아. 그러면 이제 그때 뭐 새내기 아닙니까? 술 많이 먹잖아요. 뻗어. 근데 뻗었는데 밤에 갈증이 나잖아. 그래서 주전자 찾았잖아. 옛날에는 주전자잖아. 맛있게 먹었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야 어제 누가 물 떠들었는데 물 맛있다니까. 그 친구가 야 그거 먹었어? 야 내가 멋있는 건데 어제 저녁에 뭐를 먹어 되게 맛있는데 아침에 오줌이 하는 거 오악부악 하는 거야. 결국은 인식이죠. 근데 보세요. 이 맥주잔에 500cc 맥주잔에 맥주 색깔을 똑같은 오줌을 넣고 먹으라면 뭐 냄새를 좀 희석해서 먹으라면 먹을 거예요. 근데 맥주잔에 오줌을 넣어서 오줌이 들어있다는 걸 알고 오줌을 씻고 거기다 맥주를 넣고 먹으라면 먹겠어요? 예? 어때요? 못 먹죠? 더럽다고. 옛날에 우리 학교 갈 때는 그때 한창 우리 배영하고 동생이 고대 다니면서 막걸리 고무신 그때 나에게 처음 나올 때 그거니까 거기다 막 이렇게 막걸리 먹고 제떨에다가 막걸리 먹고 막 그랬어요. 그때는 막 구애되지 않는다고 항상 공부한다고. 근데 보세요. 못 먹어요. 먹고 싶지 않죠? 더럽죠? 그게 바로 집착이죠. 근데 더러운 거 없어요. 깨끗이 씻으면 독도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보세요. 더 한 단계 나가서 똥을 500cc 잔에 넣어가지고 있어요. 그걸 덜어놓고 씻었습니다. 근데 맥주 부어서 누구 먹을 수 있겠어요? 먹을 수 있겠어요? 나도 솔직히 자신은 없어요. 자신 있어요. 왜? 내가 병원에 있을 때 자다가 한 번은 꼭 그때는 좀 젊어서는 그래도 한 번은 꼭 화장실 갔거든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그 옛날 건물이잖아요. 저는 화장실 가려면 저까지 가야 돼. 한 100m 가야 돼. 오줌 들라고 100m 가려면 잠이 다 깨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내 그 테스통 그거 갖다 비워가지고 그걸 이제 밤에 자다가 오줌 배는 것도 놓여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싹 버리고 몰래. 근데 지금 그걸 테스통 씁니다. 그걸 먹어요 저는. 근데 거기다 만약에 옛날에 똥을 많이 넣었다. 근데 그걸 다시 내가 그걸 쓴다. 먹는 걸로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했잖아요. 안 했습니까? 옛날에 기저귀. 요즘에 생리대가 있지만 옛날에 뭐죠? 그 면이야 뭐야? 광목이야 그 있잖아요. 그 기저귀 있잖아요. 그런 생리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릴 때는. 그리고 거기 자기 자식이 똥 싸는 거 다 가지고 손을 빨고 하고도 다 그걸 썼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집착이 없으니까. 오직 상대를 위했으니까. 오직 자기하고 상대하고 둘이라는 개념은 없으니까. 더럽지만 더럽지 않은 거예요. 결국은 패러독스의 초월은 집착을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집착을 버리라고 하니까 거기만 걸려가지고 집착하지 않는데 집착하지 않는 것을 또 집착하니까 또 집착이에요.
집착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거기에 집착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걸리지 말아야 되는데 또 어떤 것도 걸리지 말라 하니까 걸리지 말라는 것에 또 걸려버려. 이게 다 보여요. 이게 공부한 사람들은 말 하나, 표정 하나, 행동 하나, 관계를 잘한다 못한다. 그런 건 자기 한번 살펴보시면 하세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정말 비결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내가 32년 동안 배운 거 다 가르쳐 드리는 거야. 빠른 시간에. 그럼 저한테 감사하셔야죠. 내가 모르겠어요. 바보 아니야. 머리 엄청 좋아요. 바보 아닙니다, 저. 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자기 어느 정도인가. 그렇죠? 저도 어느 정도인가. 저도 보세요. 공부할 때 이론이야. 그러니까 걸려고 그러잖아. 이빨 하는 때문에. 몇 시간 걸려가지고. 이게 뭐야, 이거 뭐야. 남 탓하고. 이게 잘못했나, 내가 잘못했나 해가지고. 분석하고. 에이씨, 오늘 김설사하고. 근데 보세요. 딱! 빠른 시간에 딱 없어버리잖아요. 모든 인간이구나. 그래서 뭐라 안 그래. 큰 거 있어, 전 대범합니다. 여러분 꼭 잘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에 의해서 제가 나중에 대우받으려고 그래요. 역시 상현실밖에 없다고. 또 압니까? 그때 저 업어줄지. 그때 한번 기대할게요. 몇 년 뒤 아니에요. 내일도 될지 몰라요. 깨달으면 그게 옵니다. 모레가 될지 몰라요. 오늘 밥 먹다가도 깨달으면 올지 몰라요. 나도 그랬으니까 확 깨달고 확 이게 돈 옵니다. 확 오거든요. 그때는 뭐야? 미치는 거야. 그때는 기쁜 거야. 막 우는 거야. 너무 좋아가지고 확 올 때. 그래 언제인지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거야. 부처님하고 자기밖에 몰라요. 왜? 부처님 법이기 때문에. 네, 말씀하겠습니다.